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포합, 약보합 정도에 끝났습니다. 약간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에 그 어떤 변화 같은 게 감지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요 100만 주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팔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는 게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한 400원 정도 플러스 났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전선왕이 삼성전자를 상당히 좋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저번에도 그랬지만 기다리겠다. 테스트에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100만 주 매수 우위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시장을 끌었던 방산, 조선 이런 쪽들이 오늘 아주 대거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로템 같은 건 13%,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가 11% 빠졌으니까요. 그동안의 급등세에서 완전히 그 추세를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뭐 현대차라든가 네이버, 카카오, 대한항공, 하이브는 오늘 마이너스 나긴 했지만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투어 이런 것들이 대신 이렇게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질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오늘 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55%, 그래서 252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53%, 비슷하죠. 693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변화가 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급등세를 보였던 방산이나 조선 이런 쪽들이 오늘 아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인데요. 오늘 거래소는 8조 5천억입니다. 어제 13조 4천억에 비했을 때 다시 거래대금이 대폭 줄었는데요. 거래소 거래대금이 8조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활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코스닥도 오늘 6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최근에 10조 아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오늘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다.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에 상단 제가 이렇게 항상 그려드리는데요. 추세 상단, 이게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만 부딪히면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딱 그 추세선 상단에 이렇게 딱 닿았습니다. 어제 오늘이요. 그러면서 또 오늘 살짝 이렇게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조금 되려고 그러면 위에 상단 저항선을 힘있게 뚫어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뚫으려고 그러면 밑에 거래량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요, 거래 대금 면에서 보면 강세장 대비했을 때 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만큼 시장 에너지가 약하다, 수급이 약하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추세선을 그러니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시장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 위에 요 파란 선이요. 요게 수급선이거든요. 요 빨간 선이 21선, 생명선, 심리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요 21선은 살짝 이렇게 뚫었는데요. 요 위에 수급선을 뚫으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수급이 좀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이렇게 조금 전환을 해준다든가 또는 기관들이 아주 대량으로 대형주 쪽을 매수에 나선다든가 수급면에서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수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선 정도가 이번 시장의 어떤 맥시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21선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따라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21일 정도는 이렇게 뚫어줄 수 있지만 저 위에 있는 수급선은 수급상 한계 때문에 좀 이렇게 벅차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식품봉 보면요, 이렇습니다. 아침에 좀 낮게 출발했죠.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 낮게 출발해서 좀 얻어맞다가 종가에 살짝 올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시장이 조금 에너지가 부족한 힘이 좀 힘겨운 좀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한 4일 동안은 이렇게 아주 힘찬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한 100포인트가 힘차게 이렇게 올라준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힘에 겨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유는요, 종합지수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매수 우회하면서요, 모처럼 한 400원 정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삼성전자 이 매수세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 수급을 봤을 때 많이 팔던 그 기조에서 거의 이렇게 팔자가 줄어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0만 주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전체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이렇게 샀어요. 근데 최근 시장에서 아무튼 빠지면 개인들은 매수, 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 바로 이렇게 매도하는 단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개인들이 매수 우위했는데요. 거래소에서 1,800억, 특히 눈에 띄는 게 코스닥에서 1,9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코스닥이 조금 저조했죠. 그런 걸 봤을 때 개인들이 저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340억 매도 우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2천억 매도 우위한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팔면서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줬다. 기관들이 모처럼 2,300억 매도 우위입니다. 최근에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했거든요. 오늘은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했다. 개인들만 오늘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큰 변화 없습니다. 고객 예탁금 49조 9천억, 50조 안팎이죠. 항상 3개월 동안은 이렇게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추세다.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한 1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요, 개인들 예탁금이 조금 늘어날 만한데 현재로서는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 시장에 개인들이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는다고 그래야 될지요, 관망세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요, 고객 예탁금이 대충 이렇게 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금은 16조 6천억입니다. 조금 줄었죠. 그리고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적은 수치가 아니다. 신용은 많이 쓰고 있다. 미수금 같은 경우는 9,200억이니까 여전히 1조 가까이 미수를 많이 쓰면서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120조 3천억인데요. 여전히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120조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펀드 이쪽, 그러니까 대형주 쪽, 중장기 쪽으로는 개인들이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요게 다우 그래프입니다. 어제 0.99% 플러스가 났고요. 신고가가 났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면서 신고가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플러스 0.2%, 앞에 고점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앞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0.6%, 어제 반도체 쪽도 좋았고요. 아시아권에서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0.8%,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대만 마이너스 1.1%, 그렇죠. 아시아권은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독일 플러스 0.4%, 프랑스 플러스 0.03%,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약하죠. 상해 마이너스 0.08%, 그래프가 망가진 모습입니다.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07%, 그렇죠. 60일선 아래로, 수급선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면서 급등했던 요게 한 절반 넘게 이렇게 다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개별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오늘 지금 시간외에서 이렇게 보면 반반 정도 되죠. 오른 종목 빠진 종목이요. 나스닥 선물도 오늘은 플러스 0.1 정도 보합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요. 테슬라가 어제 마이너스 3.9% 찍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 빠졌는데 그래프로는 아직도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이죠. 캘리포니아가 그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을 자기들은 주정부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이제 폐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테슬라는 거기에서 좀 제외를 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3.9%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할 뉴스가요. 일론 머스크가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F-35 전투기 이게 이제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인데요. 사람이 타서 어쨌든 비행을 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 얘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사람이 탈 필요가 있느냐, 무인기로 대체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국방 예산을 많이 줄이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가 최근에 많이 꺾였습니다. 요 분위기가요, 오늘 우리 방산주 이쪽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10% 넘게 현대로템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 이 얘기도 영향이 있었지만 트럼프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끝내겠다 그러고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어제 또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쪽이 휴전에 합의했다 그 얘기도 나왔죠. 그러면서 방산업종이 오늘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악재이기는 해도요. 앞으로 방산주는 전망이 좋다 생각은 되는데요.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이렇게 동조화 과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그래프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꺾인 모습이죠. 그러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삼성전자 그래프 한번 보고 가죠. 삼성전자가 그만큼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래프를 한번 보자. 선행성이 있습니다. 전체 종합지수에 대비했을 때. 지금 이렇게 그래프 보면 요 빨간 선 보이시죠? 요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이라는 건 생명선 또 심리선이다. 21선 아래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번도 이렇게 올라서지를 못했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간 이렇게 21선 위로 훌쩍 올라섰습니다. 자세하게 보이면 이렇게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매수 위에 있는데요. 요게 수급이 좀 이어진다고 그러면 요 위에 이렇게 파란 선 요게 이제 수급선이거든요. 수급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에 이렇게 좀 가담해 준다고 그러면 요 수급선 60일선도 뚫어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아마 엔비디아 젠슨 왕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가 빨리 테스트 통과해서 자기들한테 HBM을 공급해 주기를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요 60일선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8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5만 8천 원이니까 아직도 6만 원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 60일선이 딱 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100만 주 매수 우위했는데 요 추세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상당히 시세가 조금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또 가장 큰 특징은요. 방산주들이 10% 넘게 이렇게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국방 예산
안전을 감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스라엘, 레바논, 헤즈볼라가 휴전을 했다. 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산주에는 어쨌든 악재가 되는 거겠죠. 좀 전쟁이 있고 이래야 방산주들은 좀 이렇게 좋은데요.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한 13% 빠졌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한 11%, 하나 시스템 10%, LIG 넥슨 8.7%인데요. 방산주 관련해서는 제가 현대로템을 이렇게 한 1년 동안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요거 제가 매도 신호 나왔다. 이제는 이익을 좀 챙기자 이렇게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아마 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많이들 팔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21선이 깨지면 그때는 매도 신호다. 더구나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경우는 명백한 매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루에 그냥 13%가 이렇게 빠지면서 아마 매도 기회도 오늘 못 잡았을 것 같아요. 못 파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다시 좀 이렇게 반등할 때 그때 좀 기회를 잡아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주들 그래프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현대로템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많이 오른 거거든요. 2만 원대부터 지금 6만 9천 원까지 갔기 때문에 3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만큼 또 하락폭도 굉장히 크다. 워낙 이익난 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 미련 없이 이렇게 던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 빠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가격에 좀 팔기에는 그러고요. 내일이든 모레든 반등이 좀 되면 물량을 좀 줄이든 이런 식으로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주 외에도 제가 최근 들어서 매도 추천을 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 종목들이 그동안에 제가 꾸준히 추천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인데요. 파마 리서치도 방산주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요. 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꺾이면서 음봉이 연달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프로 봤을 때 매도 신호거든요. 그 종목이야 더할 수 없이 좋죠. 실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춘 종목이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다. 방금 제가 현대로템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보시면 좀 깨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많이 났죠. 요 초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아직까지 못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굳이 쫓아가면서 팔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팔 기회가 오면 왜 팔아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렇게 급등한 이식 매물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판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다시 반등해 주면 팔고 나오겠다 좀 뒤늦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 반등은 있겠지만 한계는 있다. 또 하나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식 매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손바뀜이 좀 되고 나서 오를 수밖에 없다. 모든 종목이 급등한 종목들은 비슷한 패턴입니다.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또 이렇게 조정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먹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식 매물들을 다 소화해 주면서 손이 좀 바뀌어야 다시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 현대로템, 파마리서치 뭐 그 외에도 몇 종목이 있긴 한데요. 대표 종목으로 제가 그런 종목들 매도 신호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오면 조금 물량을 줄이든 이렇게 해서 이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더존비존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또 4.4% 올라줬습니다. 2,900원 올라서 67,800원인데요. 거의 앞에 고점이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달에 78,000원까지 갔다가 4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67,000원인데요.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그래도 꽤 반등세가 강했던 셈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했던 거는 뉴스 보셨겠지만
일본 진출을 앞두고 있다.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뉴스라고 보는데요. 더전 비전이 예전부터 이렇게 13만 원대에서부터 근한 3년 동안 이렇게 못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요. 성장성에서 좀 한계가 있다. 국내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시장성 때문에 해외 진출을 더 못하고 국내에 머물다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고 성장성도 높게 이렇게 평가는 되고 있지만 주가에서 이렇게 힘을 못 썼습니다. 13만 원에서 근한 2만 원대까지 한 너댓 배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못 오르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실적은 여전히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온 뉴스가 일본 진출을 한다. 그쪽에 이제 현지 법인 만들어서 진출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당히 큰 뉴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실적도 좋기 때문에 해외 진출까지 이렇게 같이 겹친다고 그러면요. 또 국내적으로는 신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AI 관련해서는 지금은 거의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제사 인터넷은행 이것도 지금 연말이면 윤곽이 좀 나올 텐데요. 그와 상관없이 더전비전은 제가 보기에 상승 여력이 조금 있다. 최근에 기관들이 그렇게 연기금이 특히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급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오히려 개인들은 팔고 있고 기관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종목이다. 팔지 말고 조금 버텨보자,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요. 대형주 가운데 최근에 수급이나 그래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먼저 네이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세를 이렇게 보면요. 많게는 80만 주, 3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매일 상당히 큰 물량을 이렇게 사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19만 원짜리니까요. 80만 주, 30만 주 이렇게 산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십시오. 그래프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바닥을 둥그렇게 말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요. 이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옛날 가격 46만 원 대비했을 때 3년 전이죠. 지금 가격은 그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싸 보인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최근에 일봉으로 보면 조금 오름감이 있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문 그런 주식이다.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프 모양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도 대한항공도 방금 네이버하고 비슷한 그런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게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대한항공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오늘도 한 79만 주, 보통 한 70만 주씩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0만 주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프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이렇게 앞에 고점을 힘있게 이렇게 뚫었습니다. 신고가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물량은 다 털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네이버도 그랬지만 근한 3년 넘게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 이제 이렇게 살짝 돌아서기는 있지만 가격 면에서는 아직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 이제 오늘 나온 뉴스는요. 유럽연합도 이제 승인이 났다. 미국도 승인에 별다른 애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개의 국가가 이렇게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건에 대해서 승인을 다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연 영업이익이 한 2조 가량 됩니다. 근데 아시아나하고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물론 그 점유율도 높아지고 여객기 보유대 수도 이렇게 2배로 늘어나겠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 시너지 효과로 한 3천억 정도가 플러스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상당히 큰 호재인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주가에 지금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고가가 나면서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제 호재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으면서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하나투어는 이게 지금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을 겁니다. 지금 M&A 물건으로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적도 이제 코로나 국면 지나가면서 굉장히 좋아졌고, 작년 같은 경우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9% 이상 줬습니다. 배당을 9% 이상 주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요. 하나투어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것도 좀 쫓아가기는 그렇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가보는 게 어떤가.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비자 면제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하나투어가 또 그런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그 여행사들이 중소 여행사들이 한 1,000개 정도가 도태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투어가 그런 구조조정의 혜택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JLK 오늘 3.6% 올랐습니다. 비슷하게 의료 AI, 루닛 또 2.9%. 그래프가 아주 급하죠. 루닛이 가장 크게 올랐어요. 뷰노도 2.9%. 바닥에서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JLK가 비교했을 때 가장 그래도 상승세가 좀 약한 편인데요. 요게 이제 유무상하면서 한 400억 넘죠. 그 자금이요. 아마 그게 이제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해외 쪽에 많이 치중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굉장히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적은 좋지가 않지만 요거는 좀 성장주로서 좀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주식이다. 물론 이제 보유 비중을 너무 이렇게 크게 갖고 갈 필요는 없는데요. 한 20% 정도는 사서 한 1년 정도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가면 안 갔지 간다 그러면 상당히 크게 올라갈 좀 끼가 있는 그런 주식이다. 회사 얘기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매출액 몇 년 후에는 몇 천억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은 몇십억 단위인데 몇 천억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 그 성장성을 높게 본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 이제 AI 관련해서 뇌 관련 그 진단 요거기 때문에요. 저는 상당히 우리가 좀 믿어도 되는 그런 그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은 조금 리스크하지만 한 20% 정도는 가지고 가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JLK, 루닛, 뷰노, 또 셀바스 AI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요. 다들 비슷한 그런 패턴을 밟는 종목들이거든요. 의료 관련 AI 종목들 가장 앞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JLK 가지신 분들 최근에 조금 마음고생이 되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제가 보기에 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